한동훈 의원은 막판 역전극을 쓰면서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누르고 금배지와 함께 생환했습니다. 부산 북구에 있는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새벽 2시를 앞두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 득표율이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앞지른 겁니다. 개표 시작 이후 8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역전에 성공한 겁니다. 결국 하정우 후보와 1,400여 표 차이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서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습니다. 곧바로 차기 당권과 대권 주자로 등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처음에 삼자구도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게 박민식 후보의 저력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5번째 북갑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2번은 당선됐고 2번은 떨어졌고 이번에 도전이면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15%까지 추락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사람이 이게 뭐 객관화가 안 되면은 막 마음이 급해서 삭발하고 박근혜 뭐 이명박 찾아다니고 뭐 이게 본인의 왜 이 선거에 나왔는지를 완전히 무가치함으로 떨어뜨려 버리면서 완전히 이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된 것도 영향을 줬다. 네.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하정우 후보한테 1,392표 차로 이겼잖아요. 조선시대 개국이 1392년이거든요. 조선시대가 개막됐다 그러고 이제부터 한동훈의 정치가 보수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놀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2등만 해도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렇죠. 2등만 해도 정치 생명 계속 이어갈 것이고 한동훈은 유효하게 작용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복당 문제가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잖아요. 복당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서두르진 않을 것 같아요. 복당 문제를 계속 제기함으로써 마치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당분간은 대여투쟁,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그런 데 집중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필요하면 의원들이 나를 마치 원하는 모양새처럼 해가지고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당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개인,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 개인에 대한 좀 얘기를 할까 싶은데 어제 방송에서 이제 당선 인터뷰를 하면서 지난 그 TV 토론 과정에서 한동훈 특유의 어떤 톡 쏘는 맛 이런 것들을 잘 못하더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북구에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좀 배우고 경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좀 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토론에서도 좀 과거처럼 그렇게 콕콕 칼날같이 찌르고 이런 질문을 일부러 안 한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조금 시민들께 저도 많이 배웠다라는 생각을 법무장관이면 잘 나가는 특수부 검사고 사실 정치를 뭘 알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똑똑해 보이고 강력하고 선명해 보이면 그게 잘하는 정치를 생각했겠지만 이번에 자기 아무리 연고도 없는 부산 북갑에 가서 애들이랑 하도 먹고 무슨 과일 파는 할머니들과 함께 앉아있고 사진 찍고 이런 과정들을 한 달 가까이 쭉 하면서 정치라는 건 낮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방을 해서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배웠다면 더 높은 단계 정치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번 그런 과정에서 이런 효과가 좀 길게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국회의원 돼서 활동하다 보면 사람 거칠어지거든요. 거만해지고 그런 과정을 유권자들이 끊임없이 견제를 하고 좀 다그쳤으면 좋겠어요. 좀 약간 강강약약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토론에서의 그 모습을 김준임 평론가도 되게 좋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정우 후보가 이제 90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90도 포위드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당신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참 준비 많이 하셨네요라고. 하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도 어떤 반기를 못 드시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제가 30초 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걸 하셨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많이 준비하셨네요.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했던 거가 이거를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 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지만은 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내가 다른 입장이었다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한마디로 여유 있게 하는 게 그러니까 최고로 잘했다라고 TV 토론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한동훈이 좀 달라졌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선거 아니었겠습니까? 하정우 후보에게는.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를 팔았잖아요, 계속. 예를 들면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제 전재수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된 것이고 또 이제 그 북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 하정우 후보가 자기가 받아야 될 표를 못 받았다. 이런 평가가 당연히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원인은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정우 후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인이 알리는데 실패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각종 네거티브라든가 이제 오빠 논란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지만 하정우를 북갑에 국회의원을 만들면 어떻게 그 변할 것인지에 대한 그 청사진 제시도 부족했고 오히려 이제 전재수 행님을 따라다니는 뭐 그 정도의 정치인으로밖에 각인이 안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청래 대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삼고초려를 했잖아요.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농담으로 당의 그런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저도 농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을 하겠습니까? 당에서는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다. 삼고초려를 했는데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정치권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냈으면 중앙당에서 도와줬어야 돼요. 이게 이제 불운이 몇 개 겹친 게 뭐냐면은 전재수 후보가 여기에 사람을 이게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본인 코가 석자가 되고 또 그 수사를 받아가지고 다 막 피의자가 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보좌관들이.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못 도와줬어요. 전략이 아무것도 없었다. 평택을도 없었고 서울도 없었고 여기까지 없었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